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 2월 4주차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다가오는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는 주간 증시 체크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환율, 앨런, 이재용, 안희정, 자율주행입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죠. 차트는 계속 횡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소 완화되었지만 외국인 매도세로 코스피 4주간 횡보다. 결국 그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외국인이 사줘야 시장에 가는데 제가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죠. 자, 근데 이제 외국인이 2등 종목, 세컨티어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종 중에 1등 업종을 산 게 아니라 2등 종목을 산 거죠. 그러니까 철강 치면 뭡니까? 철강의 1등은 포스코죠. 근데 포스코를 안 사고 현대제철을 샀다는 거죠. 물론 포스코도 살 수 있지만.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070선을 지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올해의 대세는 뭐다? IT, 반도체. 이게 대세다. 화학은 상반기까지만 한다. 정유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세는 IT 반도체다.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 차익 실현을 하니까 사시면 안 된다부터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왜 제가 내수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얘네들이 대세인 건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주가라는 거는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업앤다운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잠시 이제 1차 상승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 눌림목 구간에는 내수주로 가고, 그리고 결국엔 얘네가 그 중에 눌림목이 완성된 종목 중심으로 다시 이걸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방송들 보시면 1월 말 방송, 1월 중순 방송 보시면 아마 제가 그런 얘기 한 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 시장에 살 건 IT 반도체뿐이 없다. 근데 얘네가 쭉 갈 수 없잖아요. 오버슈팅 되면 차익 실현 나오고 다시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가고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가게 되니까 그 눌림목이 완성되는 종목, 추세를 이탈한 종목은 어쩔 수 없고 그런 종목을 다시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때가 다가왔다. 관심을 가질 때가 다가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코스닥은 좀 상승을 했어요. 왜 상승을 했을까요? 자,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 지수가 상승했다. 근데 기관이 뭘 샀냐 보니까 기존 주도주, 방금 말씀드린 거죠. IT, 반도체를 매수했다. 결국 눌림목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관이 주 후반에 샀어요. 보이시죠? 17일, 16일. 그래서 주 후반 기관의 매수세가 이번 주에도 지속되는지 그걸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근데 이걸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기관도 3월 말이면 분기 말이잖아요. 얘네도 계속 팔 수만은 없어요. 얘네도 영업 목표가 있잖아요. 영업 이익을 내야 되면 수익률 목표가 있다고 얘네들도. 그러니까 얘네도 결국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릴 기관은 돈이 없다. 그럼 얘네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서 수익률 목표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얘네들 중소형주 갖고 수익률을 맞출 거라고요. 이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 제 경험상 한번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종목을 매일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2000 종목 이런 걸 이제 거의 매일 봤었는데 요새는 그렇게까지 못 보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는 종목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래서 IT도 안 갔던 종목들 중에 그래서 지난주 FPCB가 갔잖아요. 그 보잘것없던 IT에서 그런 종목들이 나온다. 한 주에 20% 30%씩 슈팅 나오는 중소형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래서 610에서 620의 좁은 박스권이다. 600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지수가 618.70에서 끝났는데 이게 이제 620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기자가 사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증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에도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원래 달러 약세 거꾸로 말하면 원화 강세일 때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고 주로 주식을 샀는데 지금은 판다는 거죠.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럼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외국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수주 중심으로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 이거 화상품에 선택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게 그 제가 지난주에 실적주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린 지난주 키워드가 뭡니까? 코스닥 실적주죠. 대표적으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것이 매크로 지표를 한번 보시면 미국의 제닛 앨런 의장이 빠르면 3월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인가 지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3월에는 올려야 되는데 FOMC가 금리를 근데 언급이 없었다. 이상하다. 3월에는 올려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드디어 그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고용 증가와 물가 상승세가 연준의 기대치를 충족해서 FOMC 회의마다 금리 인상이 가능한 상태다. 이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완화 축소를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미국 국채가 아닌 미국 모기지 채권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게 뭔 얘기냐? 이제 채권도 그때 말씀드리지만 제가 채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 설명을 드렸었죠. 그걸 제가 이 방송 끝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채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미국 국채는 외국으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미국 모기지 채권은 안에만 있잖아요. 미국에서 갖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달러가 강세가.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이 수출하는 미국의 수출업체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미국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도 뭡니까? 원화가 강세가 돼서 막 1달러에 1200원, 1500원, 1400원 되면 수출주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앨런이 묘수를 짜낸 거예요. 아, 모기지. 주택 담보대출로 일단은 좀 조절을 하자. 이거는 외국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미국 안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 국채는 글로벌하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잖아요. 거기에 변화를 주면. 그러니까 이런 묘수를 짜낸 겁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웃긴 게 트럼프 세금 감면 등으로 이런 정책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엘렌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도 시장은 트럼프 정책에 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건 미국 사정이고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는 건 단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충격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수급을 우리는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리 인상 시 예상되는 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럼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신흥국에서 달러가 유출됩니다. 당연히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예전에 미국보다 신흥국의 금리가 더 높았으니까 글로 갔거든요. 근데 거꾸로 되고 있으니까 돈이 당연히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신흥국의 달러가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되겠죠. 돈이 막 빠져나가니까 저희 외환 위기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달러가 막 빠져나갔잖아요. 뭐 외환 보유고 어쩌고. 그래서 투자자 이탈로 경제가 혼란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신흥국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한국 수출의 50%가 신흥국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이랑 유럽에서 차를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 막 이런 데서 차를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아반떼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한국 수출이 감소하고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그러면
증시가 하락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게 금리 인상 시에 예상되는 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게 좋지만 되면 이렇게 될 프로세스를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더구나 신흥국에서만 돈이 나가겠어요? 저희 쪽에서도 돈이 나가겠죠. 워스트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금리가 인상돼서 좋을 게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에서. 제가 이따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및 엔화 대비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 원달러 확률이 드디어 1140원까지 하락했었고 엔화도 100엔당 994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특히 원화 강세임에도 외국인이 국내 주식 매도세에 이어지고 있고 또 엔화 약세는 일본과 경쟁이 심한 이제 자동차 업종의 부정적인 요소죠.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한번 종목에서 좀 설명드릴 게 많아요.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국토부가 지난주에 자율주행차 계획 발표로 관련 자율주행 종목이 강세다. 13일날 국토부에서 제2차 자동차 정책 기본 계획에서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25만 대 수준. 20년이면요, 지금 17년이잖아요. 많지 않았어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17년에 올해죠, 올해.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에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기차 인프라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보면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수혜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현대 아이소닉 2월, GM 볼트 3월, 테슬라 모델 S 5월 등 전기차가 잇따라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주가 관심을 이제 가져야겠죠. 삼성전자가 그리고 세계 최대 전장업체인 미국 하만사를 9조 원에 드디어 인수했습니다. 이사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 보시면 LG전자, LG이노텍 전장부품, 세코닉스, MC넥스, 옵트론텍 카메라 모듈, 에이스 테크놀로지는 레이다, i3 시스템 트루이는 적외선 센서, 캠트로닉, MDS테크는 V2X, 유니캐스트, 유니트론텍, IA는 차량용 반도체, PKL테크는 ADAS인데 정신이 없으시죠? 제가 이거는 다음주 목요일날 핫한 테마 자율주행 테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이것도. 삼성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전격 구속돼서 삼성그룹주가 약세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구속됨으로써 이제 재밌었던 게 이분이 호텔 신라가 상승을 했고요. 이제 대신 경영할 거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이 많았던 삼성 SDS와 삼성물산이 약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삼성그룹주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외국인 수급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CEO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요. 주가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SK가 예전에 왜 못 갔었는데요. SK 회장이 매일 감옥에 가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낙폭과대 화장 OEM, ODM주 동반 강세다. 코스맥스가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40% 이상, 한국콜마는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콜마는 북경 쪽 중국 법인에서의 실적이 두드러졌고, 이제 중국이 화장품을 이제 외국에서 자꾸 사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거에 내부에서 만드는 거에서 소비세를 줄였어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드 부목 영향이 컸던 화장품 업종에서 뛰어난 개별기업 실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낙폭과대 코스닥 실적주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코스닥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죠. 코스닥 실적주, 코스닥의 실적이 나오는 거 이렇게 콜마, 코스맥스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간다는 거죠. 특히 낙폭이 과대했던 거. 그러니까 뭐 봐야 돼요? 제약주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약주 중에 실적 잘 나오는 애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낙폭과대 IT 종목 PCB 예전에 안 갔었잖아요. 듀얼 카메라, 동방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몰레이드 매출 증대 및 고객 확대로 인해 PCB 업체 매출이 대폭 개선이 올해 예상된다. 그러면서 LG이노텍, 인터플렉스, BHI, 이녹스, 뉴프렉스, 대덕, GDS, 액트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G7 갤럭시 S8 출시에 맞춰서 듀얼 카메라 관련주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해성 옵틱스, MC넥스, 옵트론텍, LG이노텍 모두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지지율이 22%를 돌파했다. 그래서 SG 출마에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건 지금 사면 안 된다.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약간 오버됐지만 지금은 대선이 시작이 안 됐어요. 단지 후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각 대선 주자들이 약점을 공격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탄핵이 진작되고 약점이 돼서 지지율이 주춤할 때가 있어요.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증시 전략 한번 보시죠. 자, 원화 강세 기조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하다. 자, 금리 인상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금리 인상. 자, 그 다음에 실적이 뛰어난 코스닥 납폭과대 중소형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적이 뛰어난 납폭과대 중소형이 관심이 필요하다. 원화 강세 기조에 따라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화 강세 약간 이건 중장기적인 건데 항공 운수, 유통, 음식료 소비재에 관심이 필요하며 장기 소비주인 제약 음식 여기 있네요. 소비재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IT 업종의 눌림목이 완성된 종목과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썼죠. 16년 12월부터 갔었잖아요. 저랑 같이 IT 업종 보셨죠. 1월까지 상승했던 IT 및 반도체 업종 종목 중에 눌림목이 완성된, 추세를 벗어나지 않은 눌림목이 완성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관심권에 둘 시기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잇따른 출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관련주에 관심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월 23일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제 동결이 예상됩니다. 근데 미국은 올리고 우리나라는 또 대출이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한번 보시면 2009년 2.5%, 2011년 3.2%, 그리고 쭉쭉쭉 그러다 쭉쭉쭉 내렸어요. 그래서 15년도에는 1.5%까지 내렸고 작년 16년 8월에 1.25%까지 내렸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더 이상은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보시면 이제 금주 키워드는 낙폭과대, 코스닥 실적주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코스닥 실적주만 있었는데 이번 주는 키워드가 낙폭과대가 있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도록 하시죠. 자, 2월 23일 방송 안내입니다. 자, 2월 23일에 목요일에는 자율주행 테마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다면 이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